네, 오늘은 토끼의 해를 맞아서 꼭 읽고 넘어가야 하는 토끼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토끼전을 하셨구나. 몰랐습니다. 네,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렇죠. 토끼 같은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책을 정할 때 한번 읽고 한 얼마간 이렇게 놔두고 저도 이렇게 잊어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특이해서 어젯밤에 한 번 더 읽고 잤어요. 특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토끼전의 내용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용왕님이 이제 간을 가져와라. 근데 토끼가 뭐 지혜롭게 그것을 이렇게 헤쳐나갔다까지는 다 아는데 역시 그 이야기는 아주 일부분이고 너무너무 풍성한 이야기가 또 거기 있거든요. 일단은 그 점이 우선은 재미있었고 특히 이 녹음이 좀 기대될 정도로 제가 매우 좋아할 만한 작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오늘 평소보다 더 유익하고 알찬 방송. 너무너무 기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기대를 같이 해봐야 되는 겁니까? 혹시 그 노래를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날치라고 하는 범 내려온 그 노래가 토끼전에 쓰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토끼는 자라 등에 타고 용왕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호랑이가 왜 나오지 했는데 그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호랑이가 잠깐 나오는 건 아는데 맞아요. 잠깐 실제로 나와요. 나오는 게 아니고 언급되는 거 아닌가요? 언급. 이 작품에서는 생각보다 꽤 나오고요. 뭐 춘향전이나 이런 판소리 계열의 다른 작품들도 똑같긴 하지만 특히 토끼전은 한 70종의 결말이 서로 다른 게 발견되고 있대요. 70종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판소리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더 재미있는 것으로 좀 바꾼다거나 또는 당시에 막 베껴 적는 사람들이 한글로 이것을 요 부분 요렇게 좀 해볼까 하면서 좀 더 적는다거나 하는 게 뭐 글자 조금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결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무려 70종이 된다는 거죠. 우와.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71번째 종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오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그럼 71번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린 70까지 결말을 다 다루는 건가요? 포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7화부터 한 70화까지 계속해서 토끼전에 서로 다른 버전을. 그럼 70종을 박잘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찾아본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약간만 이제 언급해드리면서 요런 부분이 변주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은 이따가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토끼전은 제목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토끼전인데 그러니까 토끼 위주로 쓰여진 건데요. 별주부전이라는 버전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별주부가 주인공이지 얘가 더 훨씬 훌륭한 공무원이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 토끼가 지혜롭게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토끼 거짓말했잖아 아니다 별주부도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옥신각신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보시고 누가 더 괜찮은 결말을 이끌어내는지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토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토생원전 그러니까 토끼에게 이렇게 추앙해주는 그런 제목들도 있고요. 뭔가 선비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 거의 정당 싸움을 하듯이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끼전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굉장히 놀랬던 대목은 뭐냐면은 저는 곧바로 그냥 용왕님이 바로 아픈 줄 알았는데 용왕님이 아픈 데에도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대박. 그게 알고 보니까 용왕님은 4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동해, 남해, 서해, 북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북해에 계신 용왕님이세요. 그래서 바다를 지키는 분인데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은 땅에 비가 와야 할 때 적절할 때 바다에서 뜨거운 기운을 올려서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같은 거 일으키고 시작부터 너무 재밌다. 대박.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내려주는 분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하고 이분들이 가는데 그게 바로 옥황상제이신 거예요. 옥황상제랑 용왕이 연결되어 있었군요. 그게 또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데 지난번에 알아봤을 때 옥황상제가 되게 쪼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코 길어졌는 거 그거 막 꿰매고 이런 분이었는데 오늘도 특이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옥황상제가 약간 빌런이에요. 이분이 어떻냐면은 무슨 일을 하시다가 놀고 먹었는지 술자리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비바람을 내려줘야 되는 걸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을에, 그 문제시 된 어느 고을에 막 석 달이 넘도록 비가 안 오고 막 난리가 난 거, 이 사람들이 막 울며 불며 막 제발 좀 비가 오면 좋겠다고 막 하는데 기우제를 지내고 해서 옥황상제가 아 맞다 하면서 아 북해에 빨리 가서 용왕 어서 가서 좀 거기 비 좀 내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해에서도 깜짝 놀라서는 좀 급하게 가서 무리해서 이제 일을 하신 거죠. 그 바다에 있는 기운으로 가서 물을 쫙 뿌려주는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각 산에서 산신령들이 고마워요. 그러니까 용왕 밑에 또 산신령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희소성에 따졌을 때 옥황상제는 한 분이고 용왕님은 네 분이고 산신령은 산마다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한 100대 명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꽤 많은 지방직 공무원들이 그쵸. 이렇게 있는 거죠. 너무 그래서 논리적인데? 이 놀랍게도 그럼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대통령 밑에 장관 있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 맞습니다. 뭐 이런 데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통령의 이모랑 이꼬라지 넣으니까 지금 옥황상제 뭐 그러게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담동에 갔다는 설도 있고 지금 도대체.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박전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토끼전이 결말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용왕이 아픈 거에 대한 내용도 다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은 거는 뭐였냐면 용왕이 영덕전이라는 새 용궁을 짓고 사흘 내내 잔치를 벌이다가 병을 얻었다. 뭐 다 이 모양 이꼬라지야. 거기 용산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거 영덕전이 아니고 이거 용산이 아닌가. 나 정말. 그렇군요. 네, 이런 버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참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을 공무원들 하나같이. 알 수 있는 그렇죠.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산신령 밑에 도깨비가 있는 건가? 그럴 수 있네요. 아니 도깨비는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소속은 안 될 것 같고. 네, 혼자 프리랜서. 그러니까 맞아요. 공무원으로는 안 어울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옥황상제가 이제 명령을 내렸고 급하게 간 북해의 이 용왕께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그 땅에 그 뜨거운 먼지 막 그 열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하셔서 비를 내려주시다가 몸이 아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몸져 눕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부하들을 잘 뒀는지 이분이 아프시자마자 서로 달라들어서 제가 용왕님을 위해서 약을 구해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토끼라는 녀석이 산에 아주 옹달샘 물을 먹고 자라면서 그 녀석이 약초란 약초는 다 먹어서 벌써 입에만 해도 그 좋은 약초의 기운이 가득하다 한다. 근데 그 녀석의 간은 정말 깨끗한 것이 옛날에 이놈이 뭐 달에 살다가 뭐 옥토끼라고 해서 그곳에 지내던 녀석이 이제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간만큼은 정말 신성하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려줘요. 그래서 그렇군 하면서 어서 좀 그 약을 좀 구해다 주게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또 벌어져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냥 자라한테 시켜놓은 줄 알았는데 서로 가겠다고 이제 손을 든 것이죠. 그래서 난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아. 서로 가겠다고 그래요? 해가지고. 나는 서로 안 가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버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용왕님 밑에 나도 안 가겠다다. 뭐 나는 숨을 못 그럴 수 쉬네. 있죠. 뭐 너는 어디서 숨을 쉴 수 있잖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핑계를 맞아요. 대면서 그런 거 있죠. 여기는 서로 가겠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용왕님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일단 오래 산 거북이가 영의정이에요. 오래 사셨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잉어가 좌의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어가 우의정인데 재밌는 것은 먹물을 갖고 있는 생선이 있잖아요. 이 물고기. 근데 이게 문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먹물 좀 들었네 또는 학자들 보고 저 사람 이제 먹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문어가 나름대로의 학사에 있던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조 판서라고요. 이자가 어떤 예조 판서. 그걸 하나하나 붙이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간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말려요. 너는 먹물이 좀 들었는데 네가 먹물 한번 내뿜으면 너도 앞을 못 보면서 너 가다 큰일 난다 안 된다 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 그렇겠네 하면서 이제 고래가 아 저 정말 갈 수 있습니다. 저 금방 가면은 거기 닿을 수 있다. 제가 가겠다 했더니 야 너는 덩치가 너무 커서 네가 나타나자마자 토끼란 녀석이 놀라서 몸을 감추겠다. 너 안 된다고 막 나름대로 다들 용맹하게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이 버전에서는 말립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데 희한한 것이 이제 자라라는 녀석에게 갈 때 다들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라는 이렇게 땅에서도 걸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제 네가 가야겠다라고 드디어 이제 낙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용왕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라에게 자네가 그 토끼를 데리고 와서 그 간을 내가 먹고 낳는다면 너무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다 재산을 반을 떼어주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용왕이 자기 재산을 멋대로 그렇게 남한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지금 나라 재산 이거 안 아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조금 이해하긴 한데. 자기도 일을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따로 있겠지. 아 이 그렇군요. 검찰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님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뒷주머니 챙긴 것은 아닌지 50억 클럽, 100억 클럽 중에 하나는 아닌지 일단 살펴봐야겠지만 분명히 거기 CCTV 달려있다니까. 그렇죠. 시장실에 이미 다 해놨을 거예요. 그 CCTV는 산신령 집에 아마 달려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지자체들만. 아, 맞다. 참, 맞다. 아이, 맞다. 참. 아, 맞다. 우리 실령님. 아, 그러네요.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토끼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 본 적이 없구나. 아무도 안 가봐서. 이거 기억난다. 그래서 토끼 어떻게 생겼냐고 했더니 인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인어가 한 번씩 나가서는 해안가에 가서 이렇게 몸을 말리면서 이렇게 왕자님이 또 만나고 하면서. 그래서 인어가 제가 압니다 하면서는 이제 그거를 불러주는 대로 그리는데 두 귀 쫑긋, 두 눈 동글, 입은 뾰족, 코는 빠끔, 꼬리 몽땅, 앞발 짤막, 뒷발 길쭉, 폼이 짧고 털은 촘촘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몽타주를 그려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용왕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의 목숨이 그대의 손에 달려있으니 더 부탁할 말이 없도다. 그대가 토끼를 잡아 돌아오면 즉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이거 주겠다. 정말 어느 심각한 나라? 일이네요. 개인 돈이 아니었네요.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부귀영화를 이거, 함께 누리자고 합니다. 이거는 좀 수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하느님한테 서울시를 바치겠다. 뭐 그 이렇게. 봉헌한 적 있죠. 교회에 가가지고는. 그런 적 있었죠. 잘하겠네, 진짜. 머리야. 네. 온갖 아니, 사람들이 다 소환되네요. 땅덩어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다에도 저런 놈이 있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드디어 별주부가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헤엄을 쳐서 드디어 이제 딱 왔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동물은 소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자가 토끼인가 하면서 그 몽타주를 봐요. 근데 뭐 코나 앞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군 하면서 말을 이거 혹시 거는데 그 사람 아니에요?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 정말 게으름뱅이를 대단하신데요. 만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었죠, 이 사람. 그래서 그쵸.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너무 쉬다가. 그래서 이제 별주부가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바다에서 잠깐 여행을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토생원을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좀 편지에서 나보고 좀 오라고 했다. 혹시 이제 그 사람 아냐고 했더니 토끼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그자는 산에 살고 나는 이렇게 들판에 있다 보니까 서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면서 그래 들판에서 뭘 하냐고 했더니 갑자기 소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때부터 정말 너무 오랫동안 힘들다고. 자기 한숨을 막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하거든요. 듣고 보니 그 게으름뱅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너무 속상해하면서 너무 길게 얘기해요. 모든 동화는 연결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연결하겠는데 이거 감아보니까. 이 소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한참 동안 해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자라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군요. 그래도 귀한 목숨 잘 유지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복선처럼 누구나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자라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그러네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꼭 목숨 부지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좀 이따가 토끼를 잡아가는 부분에서는 마음 한켠에 이제 약간 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가다가 너무 자기랑 비슷한 자를 만나요. 자라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데, 그 자는 남생이라고 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쪽에 시냇가에 사는 자라랑 굉장히 닮은 녀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해요. 어디에서 오시었어? 했더니, 이 이제 남생이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께서 남해 용궁에 사셨는데, 이 북해가 아닌 남해 용궁에 사셨는데, 대대로 벼슬살이를 하셨는데, 간신들의 모함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산으로 왔다. 그래서 남쪽에서 와서 남생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남해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남생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왔냐고 했더니 토끼 선생을 제가 좀 만나뵈러 왔는데 좀 우리 북해 용궁에 이렇게 좀 대궐 터를 잡아야 되는데 토끼 선생이 잘 본다 그래서 왔다. 이 대궐 터 잡는 얘기는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용산이죠, 용산. 그래서 이제 여기 왔다라고 했더니 남생이가 정말 좋은 수가 있다면서 토끼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일은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이 모여서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네발 짐승이 다 오는데 마침 잔치날인 거죠. 그래서 잔치날에 오는데 우리도 가니까 걱정 말고 자라 형님도 가자고 해요. 다행히 육지에 온 첫날 남생이라는 그 친척, 먼 친척을 만나는 바람에 너무너무 하루 잘 얻어먹고 잘 자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 그 잔치가 열리는 곳에 갔죠. 그랬더니 정말 온갖 짐승이 다 모였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 뒤에서 이제 몸을 가리고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토끼 몽타주를 꺼내서 보자 누가 토끼가 했는데 정말 딱 맞는 애가 있는 거야. 쟤구나. 와 정말 쟤 뭐지 하면서 토생원을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토끼는 그날따라 여기저기서 술을 좀 꿀떡꿀떡 많이 얻어 마시고는 너무 목이 말라서 잔치가 끝나니까 옹달샘에 가서 이제 물을 좀 마시려고 혼자 약간 뒤떨어져서 옹달샘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딱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어요. 서로 살아가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에 내가 처음 와봤는데 여기 어떤 재미가 있냐고 했더니 이제 조금 거드름을 피면서 토끼가 되게 좋다 여기. 여기 정말 좋다. 막 숲이 울창하고 막 길 곧자기 좋고 뭐 꾀꼬리 날아들고 막 풀과 열매 마음껏 먹고 진짜 좋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는 어떠냐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짜 용궁 얘기해주면 난리 날 텐데 하면서 정말 그 푸른색 기둥에 막 주춧돌을 받치고 막 유리벽에다가 막 지붕으로 이어서 막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한번 꼭 자네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 자네가 뭐 살기 좋다고 했지만 자네 여기 있으면 독수리가 날라올 수도 있고 호랑이 늑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무섭지 않느냐. 나랑 같이 가자고 했고 사실 토끼가 약간 산에서 약간 약자니까 마음이 이제 좀 동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야 되나 용궁에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여기서는 좀 뭐랄까 그래도 살던 데니까 좀 풀 뜯어먹고 살면 되는데 그래도 또 좀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좀 호화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 가면 내가 그러면 좀 상류층이라고 이게 약간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서민으로 살 것인가 거기 가서 좀 잘 살게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 자라의 말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만난 것도 참 희한한 인연인데 그럼 한번 가볼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던 곳에 대한 하직 인사를 하고 이제 드디어 가게 됩니다. 자라 등에 타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이제 가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웬걸 갑자기 포졸들이 오더니 토끼를 붙잡아 간 거예요. 이제 볼장 다 보았으니까 얘 붙잡아 왔으니까 빨리 그냥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죠. 자라는 얼른 가서 용왕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진짜 붙잡아 왔습니다 했고 용왕님 막 기뻐서 날뛰고 토끼가 깜짝 놀랐겠죠. 내가 이놈한테 속았구나. 그럴 리가 없지. 그냥 살던 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뭐한 짓인가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했지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죠. 이제 뭐라고 말을 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얘기했죠. 편찮으셨군요 하면서 굉장히 침착하게 얘기를 해요. 용왕님 편찮으셨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제 간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 정말 다 알아가지고 정말 다들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다 드리고 있다. 지금 정말 높은 분들한테는 그분들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아, 여기까지 소문이 났군요. 그런 정도면 제가 당연히 줘야죠. 근데, 아, 정말 죄송한데, 이 별주부 저 친구가 저한테 말을 했으면 제가 진짜 갖고 왔을 텐데, 하도 달라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좀 볕에 내놓는다. 그리고 달빛도 얘가 봐야 되고 해서 달에서 왔기 때문에,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별주부가 눈을 못 마주친 거죠. 아, 그건 하면서 했더니, 이제 용왕도 약간, 그래, 왜 말을 안 하고 와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아씨, 간 없어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속상해 죽겠다면서 제가 지금, 빨리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또 못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당장 배를 갈라보면 어떠하신지요? 막 이렇게 했으니까, 제 배 가르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제 갈라갖고 저한테 간 없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러면 용왕님 낫지도 못하고 다시 구하러 가면 용왕님 안 되겠는데요. 지금 안색을 보니까 지금 당장 제가 빨리 가서 빨리 갖고 오는 게 안 낫겠냐고. 요 오는데 얼마 안 걸리던데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해서 정말 이 지극히 약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용왕이 이제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내가 지금 갔다 오겠다. 저 정말 욕심 하나도 없다 했더니 그래도 좀 내가 보물을 좀 주겠다. 자네 갖는 김에 아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면서 네가 이룬 가족에게 줘라 하면서 이제 용왕님이 그래도 좀 재물을 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도 필요 없다고. 어차피 제가 갔다 여기 올 건데 뭐 필요하냐고. 전혀 필요 없다고. 이 대목이 참 특이해요. 그래서 하나의 재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신기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지점이 조금 그러니까 이 토끼가 그렇게까지 재물 여기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일단 가고 싶은 것인지 더 믿게 하려고 이때 이제 그러게.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약간 좀 골려 먹고 싶었는지 가기 전에 이 토끼로서는 사실 제 몸에서 나오는 그 약초가 다 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환을 만들어서 제가 꺼냅니다. 그래서 토끼 똥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제 몸 자체가 그냥 한약방이다. 그래서 몸에 이미 한약을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 똥을 먹으면 사실 그것도 되게 괜찮아지는데 용왕님은 조금 어렵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다 괜찮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저도 좀 얻을 수 있을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 아까 막 들쳐 메고 왔던 걔네들이 저도 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줘야겠다면서 더 용왕님 밑에서 고생하시는데 드리겠다면서 똥을 조금씩 다 싸요. 서로 막 그걸 가져가겠다고 난리가 났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냄새가 나지만 막 먹겠다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토끼가 약간 속으로 통쾌해요. 이 녀석들 내 똥이나 먹으라면서.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귓속말로 용왕님이 근데 사실 내 부인이 지금 조금 몸이 안 좋다. 근데 내 부인 한번 봐줄 수 있냐고 해서 이제 토끼가 갔어요. 이런 정말 조금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때 토끼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토끼 근데 왜 자꾸 입을 오물오물거리냐고. 그래서 토끼가 저 입에도 항상 그 약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전달하고 있다. 조금씩 공기를 전달을 하는데 입을 한번 맞추면 뭐 정말 직방으로 몸이 낫는데 일단 한번 보러 가겠다고 해서 용왕님 이제 아내를 보러 갔어요. 그 용왕님 아내가 몸져 누워 있는데 약간 외간 남자가 이렇게 온 것이죠. 이렇게 피부가 하얗고 특이하게 생긴 좀 인물 괜찮은 애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토끼가 딱 보고는 약간 이제 뭔가 용왕에 대한 약간 미움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그 부인의 입을 맞춰버려요. 이 내용이 애들 보는 동화책에 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딱 그 부인의 입을 맞췄는데 부인이 갑자기 너무너무 그 약초의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외간 남자가 입을 맞춰서 너무 놀란 것인지 갑자기 뭐 혈액순환이 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부인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약간 이 잘생긴 남자에게 약간 좀 연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토끼로서는 약간 그냥 자기 혼자서 이제 골탕 다 먹였어요. 지금 그 대단하다고 하는 용왕님 부인하고도 내가 한번 입을 맞춰봤고 그 다음에 뭐 내 아까 끌고 온 그 녀석들한테 내 똥 다 먹였고 나 안 죽으면 되고 부귀영화 필요 없고 나 간다 하면서 이제 그 길로 다시 자라등을 타고 가요. 특이하게도 자라가 왔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 못 믿겠어 이것도 아니고 다시 걔가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와 함께 드디어 이제 육지에 당도를 한 것이죠. 근데 이때 토끼가 딱 도착하자마자 자라를 놀려요. 야, 너 진짜 나 그렇게 속이더니 너 이제 돌아가면 많이 혼나겠네 하면서 간 좋아하네 하면서 간다 하면서 그걸로 이제 막 혀를 낼름 내밀고는 막 방귀를 뀌면서 막 가버려요. 그래서 자라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지 하면서 너무 충격이 빠졌고 약초 냄새는커녕 더러운 걸 하면서 이제 막 자라 너무 화가 났는데 토끼에 당장 가버려요. 그리고는
잘 살아라 하고는 간 것이죠. 그래서 막 별주가 분해가지고 있었지만 토끼가 너무 빨리 가니까 자라가 도저히 뛰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따라갔으면 토끼가 잠들었을 건데.